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주택 청약 요건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실행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은 사례집 6번째 주제로 수리비와 관리비 관련한 상담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질문 1. 상가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상가 임대차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요? 답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에 적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 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기본적 설비 부분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상담 요지.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도난 물품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3. 점포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저는 상가건물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안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 4. 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상가임 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시설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의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임차물을 개량함으로써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투입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액을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의 설치 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환케 하는 것입니다. 상환 의무자는 지출 금액이나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질문 5.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상담 요지. 상가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으로 못쓰게 되어 재건축 계획 중이며 구청에서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입점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후에 건물 붕괴나 낡은 시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행정 절차 등 문의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2등급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등급의 경우에 간단한 구조 보강 후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 6. 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아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인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먼저 누수, 방수 등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수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하자라는 전문 업체의 의견과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견적서를 제시해도 건물주가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후 임차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수리해도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누수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7. 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상담 요지.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상가 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 건물의 주 배관은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공용관리 부분으로서 임차인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 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상가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 8. 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경기도 부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할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낡은 창문, 현관문 등을 교체하고 내부 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올해 말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상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낡은 창문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중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 보수 비용 청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 및 교체한 시설 등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것인지 다른 임차인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낡은 창문을 새로 교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낡은 창문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리적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9. 전기 승합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담 요지. 도매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 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승합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 승합 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 승합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승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 집중 수리비와 관리비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주택 청약 대출 규제,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동영상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홈 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